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빅토리아 풀잼 포메이션은 3-4-1-2이며 비드라는 제공권 장악이 뛰어나 박스 안 공중볼 싸움에서 강점을 보인다. 드로신미는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연계 속도가 다소 늦다. 슐츠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원 지원에 가담하지만 간격 유지와 포지셔닝에서 기복이 있다. 핵심 수비 자원의 공백이 여전히 부담이지만 홈에서는 라인을 내린 뒤 밀집 수비와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을 높이는 전략이 유력하다. 전방 빌드업은 단순하더라도 측면에서의 볼순한 속도를 살리면 경기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 원정팀 레인저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단일루는 골 결정력과 박스 안 움직임이 날카롭지만 원정에서는 상대 압박의 볼터치가 무거워질 때가 있다. 도엘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수비 가담으로 밸런스를 맞춘다. 디오만데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만 공간이 좁아질 경우 선택지가 제한된다. 원정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유지하기보다 중원에서 간격을 압축하며 경기 리듬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번 경기는 1차전 대승 이후여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실점 최소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풀제는 홈에서 수비 밸런스를 되찾으며 경기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 레인저스는 원정에서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전술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건이 맞물리면 양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려운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 홈팀 페네르바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듀란은 제공권과 버티는 힘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안정적인 볼키핑과 세컨볼 연결을 만든다. 카으베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방향 전환과 전개 선택이 날카롭다. 스지만스키는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를 번갈아 시도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는 장거리 원정 피로가 없고 홈에서 압박 강도를 초반부터 끌어올릴 수 있어 전술 응집력이 한층 안정된다. 특히 후반에도 전환 속도를 유지하며 중앙과 측면의 간격 조율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 공격 전환을 이어갈 수 있다. 원정팀 페에노르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우에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집중력이 강점이지만 원정에서는 전방 지원이 줄어들며 고립되는 빈도가 많다. 하지무사는 측면에서 공간을 넓히고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공격 기여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황인범은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나 강한 압박 속에서는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원정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지고 전개 속도가 끊기면서 공격 템포가 둔화된다. 특히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는 순간 뒷공간과 측면 커버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난다. 페네르바체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술 응집력이 안정돼 초반부터 후반까지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페에노르트는 원정에서 후반 집중력 저하와 전환 속도 저하가 겹치며 뒷공간 노출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홈팬들의 성원 속에서 경기 흐름을 끝까지 틀어주고 승리를 완성할 확률이 크다. 홈팀 클럽 브리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베르망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버텨주며 세컨볼 연결을 이끈다. 촐리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 조율로 박스 안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마무리 선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바나케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분배를 책임지며 강한 압박을 받더라도 침착하게 탈압박 루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지녔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후반 라인 간격 유지와 압박 강도 조절이 안정적이며 1차전 승리로 심리적 우위를 안고 있다. 후반 들어 상대 체력이 떨어질 경우 전방 압박보다는 라인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잘츠부르크 포메이션은 4-4-2이며 베르테세는 직선 침투와 마무리 타이밍이 날카롭지만 원정에서는 상대 압박에 고립될 위험이 크다. 네네는 측면에서 템포 전환과 공격 리듬 조율이 가능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때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키아르가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전개 속도가 끊기면 파괴력이 반감된다. 원정에서는 빠른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 완성도가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저하되면서 뒷공간 노출이 잦아지는 패턴이 있다. 클럽 브리에는 홈에서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과 속도 조절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잘츠부르크는 원정에서 빠른 전환은 가능하지만 마무리의 기복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번 경기는 브리에가 후반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흐름을 잠그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와퍼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셰룬가르드는 순간적인 가속과 방향 전환이
날카로워 측면 돌파 후 컷백 패스를 자주 시도한다. 둠비아는 전방 압박과 연계에서 적극적이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폭을 넓힌다. 루자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정확한 전진 패스를 구사해 전방 공격수들의 침투 타이밍을 살려주는 플레이가 강점이다. 와퍼드는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며 공 탈취 이후 23번의 패스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직선적인 전개가 뚜렷하다. 특히 홈에서는 풀백과 윙어의 오버래핑이 활발하게 가동되며 박스 안으로의 진입 빈도가 높아진다. 원정팀 노리치시티 포메이션은 3-4-3이며 사전트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했지만 압박을 받으면 볼터치가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다. 츠르나츠는 중앙 수비에서 빌드업 가담이 가능하지만 뒷공간 커버 속도가 느리다. 주제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전진 드리블이 위협적이지만 수비 가담 빈도가 낮아 측면 공간이 노출된다. 노리치는 300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지만 좌우 윙백이 전진했을 때 전환 수비 속도가 늦어 약점이 발생한다. 와퍼드는 루자와 둠비아, 셰롱가르드가 전방 중원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격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노리치는 윙백 전진 이후 뒷공간 커버가 느리고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흔들린다. 결국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결합할 수 있는 와퍼드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웨스트브로미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해계보는 순간적인 폭발력과 민첩한 발놀림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데 강점을 지닌다. 프라이스는 중원에서의 시야가 넓고 좌우 전환 패스와 전방 침투 타이밍을 살리는 전개 능력이 돋보인다. 말럼비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한다. 웨스트브로미치는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며 측면에서 볼을 탈취해 빠르게 중앙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잘 정립되어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볼 소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 진영에서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힘이 있다. 원정팀 더비카운티 포메이션은 4-4-2이며 모리스는 체격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이 강점이지만 활동 반경은 넓지 않다. 블랙킷 테일러는 좌측에서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가 날카롭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골드마인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연계에 관여하지만 마무리 선택에서 기복이 나타난다. 더비는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지만 라인을 내린 이후 전환 속도가 느려 빠른 역습이 제한되는 약점이 있다. 웨스트브로미치는 프라이스 말럼비의 중원 장악력과 해계보의 침투 능력을 앞세워 공격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더비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하더라도 전환 속도에서 밀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 결국 홈에서의 압박과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웨스트브로미치가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렉섬 포메이션은 3-5-2이며 윈다스는 전방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연계에 관여하지만 뒷공간 침투보다는 발 앞에서 공을 받아 플레이하는 성향이 강하다. 무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녔으나 압박 저항 시 드롭되는 순간 볼 소유가 쉽게 끊기는 아쉬움이 있다. 오브라이언은 중원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패스 시도로 공격 연결고리를 맞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렉섬은 300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아래에서 수비 블록을 형성하나 측면 윙백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헐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셉은 빠른 발과 폭발적인 침투를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깨뜨리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카마라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패스 가속 능력을 갖춰 공격 전환 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린다. 슬래터는 이선에서 공간 활용이 탁월하며 페널티 박스 앞에서의 침착한 마무리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헐시티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며 볼 탈취 후 좌우 전환으로 측면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안정적이다. 특히 중원 더블 볼란치의 커버 밸런스가 좋아 렉섬의 중앙 침투를 차단하며 공격 빌드업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헐시티는 카마라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과 조셉의 침투, 슬래터의 마무리 능력이 고르게 맞물려 있다. 렉섬은 홈에서의 분위기를 살리더라도 측면 커버와 300 간격 유지에서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원 장악과 전환 완성도에서 앞서는 헐시티가 원정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홈팀 벤피카 포메이션은 4-3-3이며 파블리디스는 연계와 마무리를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1차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올스네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압박 해제 후 전환 속도를 살리는 패스 선택이 뛰어나다. 리오스는 측면 돌파 후 컷백과 크로스 연결해서 위력을 발휘하며 역습 상황에서도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보여준다. 1차전 승리 이후 자신감이 올라와 홈에서는 더욱 과감하게 전방 압박과 하프라인 수비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방 3인과 2선 미드필더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살아나면 경기 초반 주도권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 원정팀 니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피는 제공권 장악과 박스 안 버티는 힘이 강점이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터치가 무거워진다. 클로스는 오버래핑과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노출될 수 있다. 부하나니는 순간적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나 마무리에서 과감함이 줄어드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원정에서는 3백 전환 시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져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상대의 압박을 받으면 2선과 3선의 패스 연결이 끊기며 빌드업이 무너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벤피카는 1차전에서 입증한 전환 속도와 압박 해제 능력을 홈에서도 그대로 펼칠 수 있다. 니스는 전방 압박으로 저항하겠지만 뒷공간과 전개 안정성에서 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역시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벤피카가 흐름을 주도할 시나리오가 유력하다.